네, 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박한식 교수님 모시고 미국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선거제도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복잡합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미국의 정치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선거제도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상하원제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제도 네. 운영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들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상하 양원제 그리고 대통령제를 미국이 도입한 역사적 배경이 그럴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때문에 상원이 있냐면은 연방제 때문에 있습니다. 미국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미국은 민주주의이고 또 둘째는 연방제도입니다. 그 미국의 연방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상원제를 이해해야 되고 상원에서 상원의원들은 어떻게 누구한테 뽑히며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역사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영국에서 대부분 나와가지고 이 독립되는 과정에서 13주가 지금 50주인데 13주가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주정부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냐. 주정부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이 전부 다 외교 관계 있고 다 정부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통합한 연방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를 만들면은 어떤 거는 연방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또 행사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권력 분산이랄까 권력을 나누어 먹는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외교와 군사 이것은 중앙정부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강한 것을 중앙정부로 줬습니다. 13주가 군인은 옛날부터 군인도 있고 다 지금도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게 외국 나가 전쟁하고 그런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 주정부는 주로 교육, 문화, 상행위, 상업 이런 거는 주정부들이 다 관장을 합니다. 중앙정부는 그건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나다가 보니까 환경 문제도 나오고 또 안보 문제 나오고 등등 하니까 주정부가 권한이 점점 약해지고 페더럴 가버먼트가 연방정부가 힘이 점점 강하게 되거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주의 특색이 있으니까 또 주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 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제도 하나만 해버리면은 각 주가 가지고 있는 특유성 이런 게 반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상원입니다.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그런데 왜 100명이냐면은 주가 50개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주에서 2명씩 뽑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크든 주가 적든 주 하원의원은 예를 들어서 뭐 50 몇 명이다 100몇 명이다 이렇게 다 뽑아요. 뽑는데 우리 조지아주에도 14명을 뽑는데 하원의원은 상원의원은 둘 뽑습니다. 미국 국회의원이 435명인데 그걸 미국 인구로 나누면은 한 70만, 71만 이 국민들마다 국회의원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몬타나주나 이런 데는 인구가 70만이 안 됩니다. 안 되면은 한 사람도 못 냅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까지는 한 사람은 내게 하지요. 한 사람 이상 못 냅니다. 그 주에서 국회의원 나오는 것이 한 사람밖에 못 나오는 것이 지금 4개나 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70만이, 700만이 뭐 굉장히 많으니까 주 하원의원이 수가 많지요.
주와 주가 나라가 평등해서 유엔에서 다 같이 큰 나라나 적은 나라나 한 표를 던지는 것처럼 주도 연방정부에 가서 상원의원에서는 각 주에서 두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각 주가 평등하지요. 그게 연방정부입니다. 우리도 연방정부를 하려고 하면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남쪽에 많이 주고 북쪽은 적게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대의원을 뽑는다고 하면은 그건 그 인구에 불문하고 미국식으로 하면 그렇게 그래서 상원의원이 철저하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상원 선출 선거가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거는 보궐선거 개념이에요? 상원 선거는 6년 만에 한 번 있고 하원은 2년 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원 6명이 뭐 100명을 한 해에 다 뽑는 게 아니고 갈라서 이래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선거가 항상 있습니다. 하원의원 선거, 보궐선거, 상원의원 선거 그게 항상 있습니다. 선거날을 정해놓으면 모든 주가 그때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뽑을 사람은 그때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해가 다르다는 거죠? 해가 다르고 보궐선거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다 보면은 계속 상원 선출 선거가 막 수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그런가 했죠. 예, 그렇죠. 6년이지만은 2년에 3분의 1씩 가고 2년에 3분의 1씩 일하면은 그 상원의원 선거가 항상 있지요. 그 선거 때문에 미국은 국력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제를 도입한 취지도 아마 그러니까 연방정부라는 형태를 띠면서 그 제도를 도입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제는 연방정부하고 관계없이 이제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두 가지 아닙니까? 유럽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유럽에 지금도 그렇고 내각 중심제가 대부분입니다. 총리가 있지 대통령제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왜 유럽에서 피하느냐면은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 사람한테 권력이 너무 많습니다. 권력이 많으면 부패하고 그러면 민주주의가 잘 안 된다. 이래서 지금 트럼프가 고생하는 게 그거죠. 자기 권력을 너무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독재자 같다. 이래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내각 가지 않고 대통령으로 했는 거는 여기 헌법을 기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보면 우선 지금 대통령 선거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당내 후보는 다 선출이 됐어요. 민주당은 바이든, 뭐 공화당은 예. 트럼프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당내 선출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 두 당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제일 그 투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 당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이제 출마자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양당뿐인데 이 양당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나왔는데 요 둘을 둘 중에 하나를 선출하는 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표를 제일 많이 따도 당선 안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300만 표를 국민들한테 더 지지를 더 받는데 떨어졌습니다. 알고도 부시 대통령보다 표를 더 많이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느냐면은 선거인단 엘렉토럴 칼리지 거기에서 당선이 돼야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 제도를 좀 악용을 하고 또 부패가 되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이건 썩 잘못된 것입니다. 표를 국민한테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 당연하지요. 트럼프가 자기가 떨어져도 전체적인 일반 투표에서 지난번처럼 선거인단 거기에서는 이기도록 하려고 지금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부패되는데 그게 또 연유가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선거인단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보냅니다.
선거인단 수가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상원의원을 보탠 수, 그걸 보태면 미국에 538이 됩니다. 438에서 100을 더하니까 상원 538이 됩니다. 이 538의 과반수를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과반수가 270입니다. 그 270표를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얻은 사람이 전부 다 국민이 투표한 제일 득표 많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각주에서 온 사람, 선거인단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winner take all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지아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은 60%를 받고 또 트럼프는 40%를 받았다고 하면은 60%, 40% 이렇게 갈라 먹어야 되는데 그걸 16표를 갈라 먹어야 당연할 거 아니에요. 비례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긴 사람이 지금 이제 누가 이기겠다고, 바이든이 이기겠다고 하면은 바이든이 16표를 다 먹습니다. 그게 winner takes all. 그거예요.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는 조금씩 적게 받아도 선거인단 수는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가는 어떤 한 정당이 가져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가 선거인단에서 이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선거에서는 떨어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 저는 예측을 합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미국의 가장 모범스러운 이유는 선거에 떨어지면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걸 컨세션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은 법정에 가게 되고 법정에 가면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많이 뽑아놨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부패가 또 생기고 그랬지요. 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 16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주에 따라서 선거하기도 하고 주지사가 임명하기도 하고 네. 그 주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주가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거 그대로 따라 하는 것밖에 거수기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이제 대의원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바이든이 더 이겼다. 그러면 자기는 중앙선거에서 바이든을 찍어야 된다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찍으면은 네.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건 각 주에서 결정해요. 주에서 결정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주가 그래도 연방정부에서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에서 그런 거는 결정해야죠. 누가 우리 주를 대표하는가. 그래서 그 주지사가 임명도 많이 하고 주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뭐 심지 뽑기도 하고 그럽니다. 선거 전에 그게 사람이 명단이 또 있는 겁니까? 대의원 명단이? 명단이 있죠. 선거 전에? 선거 전에. 예. 그러면 만약에 뭐 트럼프가 뭐 당선을 위해서 그 바이든 표 지역인데 결과적으로 거기 있는 대의원들을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를 찍게 만들어 낸 경우가 있으면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또 그 주에 그렇지. 판단한다. 그 주에서 결정해. 그 주에서 봐서 이건 불법이다. 그러면 그건 무효예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주에다가 그 판단 권한을 맡긴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연방제지요. 그래, 우리 상식으로 들어서 많이 알지만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 북쪽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네. 낮은 단계. 그건 무슨 말인가? 낮은 단계. 중앙정부가 큰 권한을 안 가지는 거를 낮은 단계예요. 네. 연방제는 연방제인데 연방정부가 그 권력이 별로 없다 이거. 그게 낮다 이거. 낮은 단계라. 그 대신에 진짜 권한은 평양과 서울에서 다 가져라. 이제 이게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지요. 그게
그 낮은 단계가 점점 낮다고 보고 이 빵점으로 내려가면은 연방제는 없어지고 각각 다른 나라입니다. 선생님, 그럼 미국의 선거제도를 그냥 간접 선거라고 딱 그냥 규정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직접 사람들이 투표한 대로 표를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간접으로 선거인단이라는 하나의 기구에 사람들을 뽑아 보내가 그게 뽑으니까 간접 선거지요. 그러면 그 주의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는 언제부터 됩니까? 그 같은 날입니다. 11월 3일 날 같은 날. 그런데 그게 이제 대의원이 누구한테 갈지에 따라서 트럼프가 이기면은 그래도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을 공화당을 선거인단에 넣지요. 바이든은 좋아하는 민주당 사람들을 중에서 14명, 16명 뽑아서 보냅니다. 같은 날 그러면 그 대의원 선거가 일제히 진행이 되고 거기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대통령 투표를 하는 거다.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사람은 명단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공화당이 되면은 이 명단으로 가자, 이 명단으로 가자. 민주당이나 이 명단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주의 선거인단의 대표는 자동적으로 되죠. 명단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선거 자금 있잖아요. 예, 예. 선거에서 선거 자금이 하여튼 미국 선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거 네. 자금법상에 한도가 없는 겁니까? 그 한도는 뭐 법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거 안 지켜도 돈 얼마든지 보냅니다. 어떤 개인이 내가 트럼프한테 돈을 주고 싶다. 그러면 트럼프 이름 써가지고는 250불인가 그 이상 못 내요. 한 번에. 그런데 트럼프가 지정하는 단체에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한테는 못 보내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단체, 그걸 이제 Political Action Committee가 팩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얼마든지 보내죠. 또 팩에서는 돌아서 가지고 그 후보자한테 돈 얼마든지 주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법 때문에 돈을 그렇게 선거 자금을 융통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야, 그 선거 자금만 아껴서 그 복지에 써도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 선거 자금이 다 공짜로 그 기부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다 그 멋이 따라옵니다. 선거 자금을 많이 내게 되면은 자기가 하는 사업하는데 큰 은행 융자도 받을 수 있고, 법적인 어떤 것도 받을 수 있고, 국가에서 선거 자금을 많이 내면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사람한테 유리한 법령 같은 것도 또 입법 그 명령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아주 알고 보면 미국 민주주의가 더럽습니다. 복잡하고 뒤에. 군수업체들 또 금융업 기업들 뭐 이런 데서 선거 자금을 많이 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게 기부라는 성격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 선거 자금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 혜택 때문에 선거 자금을 그렇게 내는 건데 혜택을 주죠. 그러니까 이 정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 이렇게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식 제도, 미국식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미국식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에 원래 맞냐?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보다 더 민주주의적입니다. 네. 이건 간접 선거가 아니고 그 선거인단도 없고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진짜 민주주의죠. 그래 미국도 선거인단을 폐지하자. 그러면 이제 연방제도라는 원칙이 없어지지요. 그러면 주에서 가지고 있는 상원의원들이 없어지니까 각 주에서 또 반대하지요. 그래서 이 선거법을 고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 민주주의를 보면은 이게 1인 1표
평등한 그런 정치 권한을 행사하는 또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 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 미국 민주주의가 결함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훨씬 더 현실적이면서 이론적으로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의 정치제도, 선거제도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미국의 오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